당신의 집에는 조용히 당신의 번영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어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애쓰고 싸우고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지출은 늘어나고 분위기는 무거워지며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단 하나의 가구, 신발장이 잘못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은 이 작은 디테일이 왜 당신의 피로, 가정 내 갈등, 그리고 정체된 느낌의 숨은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신발장을 어디에 두어야 재산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디테일 하나가 조용히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물건이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 걸어온 길의 기억, 겪었던 고난, 말하지 못한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물건이 바로 신발장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단지 신발을 정리하는 가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을 깔끔하게 유지해주는 역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고대 풍수지리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발장은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응축되는 지점, 외부 세계에서 가져온 진동이 쌓이는 보이지 않는 저장소입니다. 먼지, 긴장감, 갈등, 피로, 좌절,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발걸음에 달라붙고 그 발걸음이 신발장에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구가 잘못된 위치에 놓이면 정체의 통로로 변하게 됩니다. 집을 보호하는 대신 이 무거운 기운을 모든 공간에 퍼뜨리게 되며 생명 에너지의 흐름인 퀴를 막아버립니다. 기가 막히면 모든 것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재정은 꼬이고 의욕은 사라지고 가족 분위기도 무거워지며 집 전체가 숨을 쉬기 힘들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도 어쩌면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유 없이 무거운 기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닫힌 문, 막힌 길들. 그런데 그 해답은 당신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장은 단순한 정리도구가 아니라 에너지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놓였는지에 따라 돈, 사랑, 건강, 영적인 보호까지도 조용히 밀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두면 안 되는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안의 진정한 힘과 균형, 풍요의 중심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아나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한 한마디로 시작됐지만 깊은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게 막힌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요. 그녀는 최근 몇 달 동안 삶이 끝없는 장애물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작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났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계속해서 나타났으며 집안 분위기도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구름이 집안 구석구석에 떠있는 느낌이었죠. 아나이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가구를 다시 배치하고 하루 종일 청소를 하며 명료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잔잔한 음악을 틀고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고 모든 창문을 열었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풍수 전문가와의 대화 중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신발장은 어디에 있나요? 아나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수년 전 실용적인 이유로 배치해 놓은 그 가구가 자신의 재정이나 감정, 영적인 상태와 무슨 연관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풍수 전문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신발장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스펀지 같아요. 위치가 잘못되면 단지 당신의 피로를 흡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무거운 기운을 집안 곳곳으로 퍼뜨려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풍요의 흐름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그녀의 마음속을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아나이는 새롭게 눈을 뜬 차에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이 현관 입구, 바로 문과 마주 보고 있는 곳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좋은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세상에서 쌓인 피로와 무거운 기운이 가장 먼저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아나이는 신발장을 옮기고 그 공간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갈등이 줄어들었으며 기회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것이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잘못된 배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신발장에 대한 풍수의 지혜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지켜주는 존재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단 하나의 가구가 집의 에너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이 우주, 그리고 우리의 공간이 매일 우리가 지니는 미세한 진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모든 사물은 고유한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그 기능상 가장 무거운 에너지를 지니게 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매일 우리가 걸어간 장소,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 겪었던 갈등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에너지적으로 기록되고 그 에너지는 신발장 안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집안의 잘못된 위치에 그 진동이 저장되고 더 나아가 퍼져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원래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정화해야 할 지점이 오히려 무거운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화는커녕 오염시키고 보호는커녕 틈을 만들어버리죠. 마치 거꾸로 작동하는 안테나처럼 무거운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신의 신성한 공간 안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너지, 불균형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적, 영적 에너지장까지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이 찾아오고 생각이 흐릿해지며 계획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관계는 점점 지쳐갑니다. 한때 순조롭게 흘렀던 인생이 여러 면에서 동시에 막히기 시작하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언제든지 이동하고 정화되고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막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균형 잡히게 되돌릴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신발장의 진짜 영향력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니 아주 강력한 행동을 하나 해보세요. 당신의 의도를 선언하세요.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막힘을 풀고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적는 순간 당신은 변화의 방향으로 의식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주의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 안에 새로운 주파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회, 흐름, 균형을 끌어당기는 진동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당신의 집을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절대 신발장을 두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집의 정문 앞입니다. 겉보기엔 매우 실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에라루,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에너지적으로 보면 이것은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정문은 키쿠이의 입구로 여겨집니다. 생명 에너지, 풍요, 건강, 우주가 보내는 축복이 들어오는 지점이죠. 모든 것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입구가 깨끗하고 열려 있으며 에너지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면 좋은 기운은 집 전체를 가볍고 조화롭게 채우며 흐릅니다. 하지만 그 정면에 신발장이 놓여 있다면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에너지는 빛이나 새로움, 풍요가 아니라 신발에 쌓인 에너지입니다. 먼지, 긴장, 피로, 걱정, 장애물 돋듯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단막을 만들어 좋은 기운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은 명확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자주 일어나는 다툼, 정체된 듯한 느낌,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려고 해도 막혀버리고 마치 당신의 집이 평화와 풍요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신발장이 그 위치에 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이동시키면 됩니다. 보다 중립적인 공간을 찾아 옮기고 정문 입구를 정화하세요. 소금, 로즈마리 에센스를 섞은 물 혹은 천연향을 사용해보세요. 그 공간을 열어두고 기기가 저항 없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 집의 문은 곧 당신 운명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것도
혹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결정됩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깨달음들을 받아보게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은 집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인생이 막힌 것처럼 느끼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해보세요. 당신이 나눈 도움은 배로 되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다음으로 절대 신발장을 두어서는 안 되는 장소는 당신의 휴식, 감정, 그리고 연애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발장을 두면 안 되는 장소는 바로 침실입니다. 옷장이나 드레스룸, 옆에 신발을 두는 것이 얼마나 편한 일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당신의 휴식, 감정 에너지, 그리고 관계를 조용히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풍수에서 침실은 영적, 에너지적인 재생의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회복되는 장소, 잠을 자는 동안 단지 육체가 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본래의 중심과 다시 연결되고 보이지 않는 차원과 접속하며 당신의 생명력을 지탱하는 힘과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실의 에너지는 반드시 부드럽고 맑고 고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침실 안에 있는 신발장이 신발에 쌓인 에너지, 하루의 긴장감, 해결되지 않은 감정, 당신이 걸어 다녔던 장소들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평화를 위한 성소에 떠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는 뻔하죠. 당신의 에너지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할 시간을 자고도 피곤한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느낌, 파트너와 자꾸 다투거나 자신이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의욕이 없는 이유,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침실에 신발장이 있으면 그 공간의 에너지는 더 이상 휴식을 위한 진동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외부 자극이 가득 섞인 중립성을 잃은 장소가 되어버리며 당신의 수면, 생각, 직관력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침실 안에 신발장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바꿔야 할 순간입니다. 그 가구를 집안의 보다 중립적인 공간으로 옮기세요. 그 후 라벤더 향의 인센스나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디퓨저에 넣어 공간을 정화하세요. 공기를 순환시키고 침실이 당신의 밤을 품어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전하세요. 그리고 이 공간이 다시금 고요와 치유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침실은 피로를 쌓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 영혼의 재단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신성함을 존중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발장이 집안의 특정 지점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들을 이야기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발장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장소는 바로 집의 중심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의 중심을 에너지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생명 에너지인 키를 모든 공간으로 균형 있게 분배하고 지지하는 중심점이죠. 이 지점이 맑고 가볍고 조화로운 상태일 때 집 전체가 안정감과 명료함, 힘으로 진동하게 됩니다. 마치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해 빛을 뿌리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유지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의 신발장처럼 무거운 에너지를 지닌 가구가 놓이게 되면 정반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치 잔잔한 강이 한가운데에 돌을 던진 것처럼 흐름이 끊기고 물이 흐려지며 생명력의 흐름이 멈춰버립니다. 그 영향은 매우 깊고 넓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유 없는 피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음, 결정하기 어려운 마음, 무거운 기운, 사소한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청소를 했는데도 여전히 공간이 무겁게 느껴지고 삶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 이유는 신발장이 외부 세계에서 가져온 에너지, 즉 당신이 경험한 모든 무거운 기억들을 그곳에 농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농축된 에너지가 집의 중심에 위치할 때 균형이 무너지며 기의 흐름이 목적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집 중심에 작든 크든 신발장이 놓여 있다면 즉시 그 위치를 바꾸세요. 보다 덜 민감한 공간, 측면의 구석이나 이동 통로로 옮기세요. 그 후 집 중심을 소금이나
은은한 향의 백단향 샌다루드로 정화하세요. 너떠 백단은 강력한 에너지 회복제 역할을 합니다. 지배, 심장이 자유로워지면 풍요, 건강, 그리고 영적 연결에 흐름이 다시 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지배, 중심은 곧 당신 삶의 중심을 반영합니다. 그곳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회복될 수도 혹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신발장을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네 번째 장소는 바로 주방 근처입니다. 처음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편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특히 주방 옆 복도나 작은 공간이 비어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주방 주변은 집안에서 가장 민감하고 에너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주방은 풍요의 신성한 불로 여겨집니다. 음식이 생명, 에너지로 변화하는 곳, 물질이 양분으로 따뜻함으로 삶으로 전환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단지 신체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 건강, 정서적 안정까지도 함께 양육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어떤 요소라도 물질적 풍요와 신체적 영적 웰빙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외부, 세계의 무거운 기운을 축적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위협의 상징이 됩니다. 특히 부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리대나 냉장고 옆에 신발장이 놓이면 이 공간을 흐르는 기의 흐름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원래 맑고 생명력 넘쳐야 할 음식의 에너지가 신발에 담긴 무거운 진동과 섞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집에 제공되는 영양이 에너지적으로 오염된 채 흡수되기 전부터 약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작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끊이지 않는 피로감, 짜증, 소화불량, 어수선한 느낌, 사소한 갈등들, 그리고 많은 경우 재정 상황까지도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엌은 동시에 풍요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신발장이 주방 근처에 놓여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한 빨리 그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보다 균형 잡힌 중립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키세요. 그 후 흰 식초를 희석한 물이나 소금물로 해당 공간을 정화하세요. 그리고 풍요의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건강한 초록색 식물을 두거나 번영의 상징인 시트린 수정, 황수정을 놓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부엌은 양육과 풍요의 심장입니다. 길거리, 비록 오염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어떤 것도 이 신성한 불과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곧 당신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수들 중에서도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신성한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발장을 재단이나 집안의 영적 공간 앞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안의 믿음을 위한 작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재단, 성스러운 상, 촛불 부처상 펴진 성경, 혹은 단순한 침묵과 기도를 위한 공간도 이 장소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과 연결된 직접적인 통로이며 보호와 빛, 영적 존재의 기운이 집 전체로 퍼져나가는 고진동의 중심점입니다. 그런 공간 앞에 신발장을 두는 것은 당신과 신 사이의 세상에 무게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순수한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막는 행위입니다. 풍수와 동양의 전통에 따르면 신발은 인간의 걸음을 담고 있으며 그 안에는 거리의 먼지, 삶의 무게, 내려놓아야 할 에너지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낮은 진동이 재단 앞에 있을 때 빛은 약해지고 진동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당신의 영적 연결감은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엔 평화를 가져다 주던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마음을 정화시키던 명상조차도 집중되지 않고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은 빛을 잃고 보호막도 사라진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에너지는 존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공간이 피로와 혼란, 외부의 무거운 기운으로 가려질 때 그 신성함은 스스로 물러나게 되고 그와 함께 명확한 보호, 내면의 평화도 멀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신발장이 재단 앞에 있다면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옮기세요. 흰초, 천연 인센스 혹은 소금을 사용해 공간을 정화하세요. 그 장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신성한 기능을 회복시켜 주세요.
당신과 빛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말이죠.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당신의 에너지 변화를 위한 다음 단계를 의도와 함께 선언해 보세요.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내 집을 조화롭게 만들고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의식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의 삶과 공간에 다시금 순수함을 되찾고 당신이 찾고 있는 축복을 부르는 첫 번째 영적 행동입니다. 이제 5가지 금지된 위치를 모두 알게 되었으니 좋은 선택을 위한 공간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장을 어디에 두면 안 되는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디에 두어야 진정한 풍요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수 전통에 따르면 신발장을 두기에 가장 이상적인 첫 번째 위치는 현관문의 오른쪽, 이른바 백호바이후의 자리입니다. 중국 고대의 상징에서 이 오른쪽 자리는 보호, 안정, 에너지 억제의 역할을 합니다. 왼쪽의 청룡은 확장과 행동, 움직임을 뜻하는 반면 오른쪽의 백호는 조용한 수호자 역할을 하며 들어오는 에너지를 걸러내고 균형을 제공합니다. 신발장을 현관문의 오른쪽에 두면 미세하지만 강력한 에너지 차단막이 형성됩니다. 신발에 담긴 피로, 감정 외부의 진동들이 집 안으로 퍼지기 전에 이곳에서 멈춰지며 그 에너지는 정제되고 긍정적인 기치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이 위치는 집의 입구를 더욱 안정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질서, 안전, 환영의 느낌이 강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위치로 신발장을 옮긴 후 실제로 느낀 변화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가벼움을 느끼며 재정적인 흐름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위치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발장은 항상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낡거나 찢어진 신발, 짝이 없는 신발은 두지 마세요. 그것은 끊어진 길과 정체된 에너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은 곧 당신의 에너지 안정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재단이 있다면 신발장이 같은 시선선상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능하다면 칸막이를 만들거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호의 자리는 에너지를 맞이하고 보호하지만 동시에 집안의 신성한 지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발걸음을 보관하는 장소는 곧 당신의 에너지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발걸음을 보관하는 장소는 곧 당신의 에너지를 보관하는 곳입니다.